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주말에 머리를 좀 잘랐어야 했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몰골이 좀 추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너무 상식적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뭐 그걸 저희가 뭐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스트레스 정보가 많은 사회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잘못 알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주택 임대차는 일단 채권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로마법에 보면 매매가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소유권, 건물의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면 거기 관련된 임대차라든지 채권 관계는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너무 취약하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온 것인데, 이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그 당사자들 사이, A, B 사이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채권 관계라고 하고, 제3자들한테는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한테 주장하는 것은 등기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외부적 어떤 공시가 되는, 표시가 되는 어떤 제도가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A하고 B 사이에서 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이걸 제3자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임대차가 있다라는 것을 제3자들 또는 주택 소유자에서 새로운 주택 소유자로 변경이 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더라도 신소유자에게 나 임차인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대항력은 이제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그날 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래서 주민등록 한 날이 12월 1일이고 만약에 그 주택 소유자가 근저당권에서 대출을 12월 1일 날 받았다면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발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대항력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내 임차권이 있다는 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변제 관련해서는 이제 확정일자라는 걸 추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 하러 갈 때, 전입신고 하러 갈 때 확정일자 받는데,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보다도 내가 우선한다는 것을 보호해주기 위한 겁니다.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정일자와 다른 어떤 담보권자들, 근저당권자들의 설정 순위를 보고 누가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이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소액보증금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 소액보증금은 2, 3년마다 매년 바뀝니다.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너무 큰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서울 지역은 1억 1,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은 1억 원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3,400까지 최소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광주시, 안산 이런 데는 보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때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범위 이하여야 하고 1,700만 원까지 소액 보증금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는 그 순서대로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임차권이 후순위거나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세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보증금 액수 상한이 있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해주겠다, 그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체가 되면은 임대차 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게 2기니까 합쳐서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월세를 100만 원인데 70만 원 내고 60만 원 내고 예를 들어 뭐 70만 원 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연체는 90만 원 냈다고 칩시다. 90만 원 냈다고 치면 이러면은 지금 150만 원에 230 연체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 10만 원이죠. 다 합치면은 지금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체 금액이. 그러면 2기 이상 금액이 아니거든요. 횟수는 3번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잘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내가 월세를 올리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대차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뭔가 뭐 문서적으로 남는 것들로 해서 요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끝나기 전 1개월 전에 만약 요 기간에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는 거고, 6개월 저 7개월 8개월 전부터 나는 너하고 임대차 안 해 이제 이런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는 거죠. 요 기간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주택은 보통 이제 임대차 기간 최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갱신 되더라도 2년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봐줍니다. 다만 이제 이제 갱신을 요구할 때는 주택은 이제 최장 5년까지니까 그 기간을 준수해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임대차 보면 다들 이해하세요. 상식화되어 있는 조문이고, 근데 이제 우선 변제하고 소액보증금 이게 뭔 차이 있냐, 그리고 연체 이익의 의미가 뭔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